먼저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한 1시 반부터 상황이 한창 진행될 때부터 저희와 같이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 네. 거기서 약간 거침없는 뒤를 생각하지 않는 발언들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마조마하면서 그러셨어요? 방송을 근데, 시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대학 시절에 이미 다 겪었잖아요. 80년도 그 신군부 계엄 확대하고 뭐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한창 그 탄핵 국면에서 그때도 계엄 이 설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만큼 살 만큼 살아서 별로 겁이 안 난다 사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탱크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군인들 설득한다거나 뭐 그런 거 뭐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지금 시간이 또 한참 흘렀잖아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두렵지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결말이 어떤지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5.17 때도 그랬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군부를 동원해 갖고 권력을 더 공고화할 수도 있어요. 80년 5.17. 그렇죠. 결국은 내란죄로 처벌받고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 선포하신 분들이 뒤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요. 이게. 그런 건데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던진다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 후폭풍 내지 후과까지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낙관을 상당히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어저께 전개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특히 군 투입해가지고 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실히 미숙하구나 하는 걸 그때 딱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한참 수십 년 전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체감이 안 가겠지만 그 당시 군인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군 병력을 먼저 깔아요.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그렇죠. 방송사도 거점 가고. 다 점령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엄령 선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병력도 뒤에 보니까 선포하고 나서 뒤에야 투입을 하고 의원들이 이미 다 본회의장 들어간 다음에 잡으러 들어가는 시기인데 사실은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 전에 국회 다 봉쇄하고 그죠? 의원들 들어오면 족족 잡아다가 뭐 버스에 태우든지 해서 딴 데로 보내고 유배를 보내든지 예전에 허탈한 웃음이세요. 이승만 사실은.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4.4.5 개헌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뭐 계엄령 선포에 어떻게 보면 전범 비슷한 그런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가고 그리고 또 거기 투입된 장병들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 정권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는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안 위험하더라.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자신감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좀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총평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셨죠. 그리고 계엄령 선포되고 그 다음에 포고령이라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 6가지 보세요. 아니 무슨 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묘법적 요소도 많고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잠을 뭐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새벽까지 깨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었죠. 근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명천지 21세기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 상황과 하나도 일치된 게 없어요. 국회는 국회가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종북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그게 이유가 돼서 계엄을 선포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나서 국회가 사실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군 투입에서 국회의장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사람 체포해 가려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회의 진행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계엄을 그냥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면 이제 체포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군의 장병들이 어제 이제 본회의장까지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거의 복도까지 들어와. 지금 저 장면인데요. 복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아차 있으면 저거 들어가서 진짜 체포해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갔으면 예. 가결 못 하잖아요. 의결 못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거를 아마 생각하고 작전을 펼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제 보좌인들의 저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면은 없었고요. 물론 저는 군인들 중에도 유리창 부수고 들어온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작전을 했던.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일부 군인들은 시위대를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어수룩하게 했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의 어떤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 시도 예. 이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또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도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런 우려 있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이네요. 방송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도 감히 내리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도로 이거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준비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드는 거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아주 뭐 전시 상황이 아니면 하기 예. 힘든 그런 거를 감히 할 뿐이라면 그동안에도 계속 설이 있었지만 혹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총풍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을 벌일까 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행히 지금 야당도 그 지점을 미리 지금 다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하게 된 데에는 야당이 미리 터트린 것도 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그렇죠. 이미 소문은 뭐 연초부터 이 정치권에서 돌고 있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8월 달부터 김민석 최고가 이제 그 계엄령 빌드업설 제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괴담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미리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준비들이 좀 돼 있었던 측면들이 있다. 그것도 역시 좀 작용한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무엇보다 이번 그 비상계엄을 막아내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습 효과가 이제 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불안 요소 없겠습니까? 뭐 불안 요소가 있죠 당연히. 저는 뭐 충분히 예를 들면 제2의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지막에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구나.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본인과 본인 가족, 본인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쟁을 유발하거나 국지전을 유발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위험을 타개하고 계엄령을 다시 선포해서 본인이 정권을 계속 쥐고 본인의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빠르게 지금 야당이 탄핵 결의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 국회 이 상정이 오늘 뭐 새벽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밤 자정이 넘어가면 새벽이 되는 건데 네. 새벽 0시쯤에 지금 얘기입니다만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정이 넘어가면 바로 회의를 열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하고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통과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말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야 돼요. 그게 있는 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계엄도 마찬가지고 국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은 전 국민의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나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다른 일은 그걸 막아놓으면 일단 다른 일은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만약 계엄을 다시 하거나 제2의 계엄을 또는 국지전을 도발하고 전쟁을 유발시킨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일까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예. 이런 일이 처리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도록 탄핵을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